안녕하세요, 박세론입니다. 세무조사, 말만 들어도 좀 부담되고 두렵게 느껴질 텐데요. 일단 뭐 안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세무조사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뭐 왜 나오는지, 그리고 누가 세무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세무조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무조사라는 게 수가 되려면은 일단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뭐 전산에서 성실도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뭐 무작위로 추출되는 방식도 있고요. 탈세 제보나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자금이 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뭐 그런 투자를 했다든지, 그런 다양한 사유에서 그런 명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서는 각 세목별로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그리고 조사과, 그 다음에 기타 부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 각 해당되는 그 세목별에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그 업무만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국세청 다니면 모든 국세청 직원들이 세무조사를 한다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자기가 맡은 부서에 대한 그 세금에 대해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재산세과가 가장 좀 특이한데, 재산세과에는 또 다시 신고팀과 조사팀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업무를 하고요. 신고와 조사 업무가 다 묶여있는 부서가 바로 재산세과입니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조사과와 재산세과의 조사팀, 이 두 곳에 있는 부서 말고는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조사과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 그리고 세목별 부분조사나 범칙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고요. 재산세과의 그 조사팀에서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선 조사과에 대한 그 세무조사를 말씀드리면은, 조사과에서는 주로 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가, 소득,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 세무조사는 다시 또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뉩니다. 정기조사는 그 조사하는 목적 자체가 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그걸 검증하는 게 목적이고, 실제로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혐의점을 갖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조사고요. 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비정기조사인데요. 비정기조사는 이 조사하는 목적 자체가 공평과세와 세법 질서를 확립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혐의가 있는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세법에서 정한 납세 의무를 불이행했다든지, 무자료나 위장거래, 그리고 탈세 제보, 차명 계좌, 그리고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비정기조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세과 조사팀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산세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팀과 조사팀으로 나뉘게 됩니다. 양도나 뭐 상속, 증여세 신고를 하면은 우선 신고팀에서 반드시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어떤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조사팀으로 인계가 돼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양도소득세 조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전부 다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탈루된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확인될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조사팀으로 인계를 해서 그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서 내용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 이렇게 신고팀에서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 취득가액을 좀 과도하게 신고가 됐다면 그 취득가액이 맞는지, 실제로 그게 지급이 됐는지, 뭐 금융거래 내역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비과세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그 실제 뭐 거주한 것 같지 않다,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은 그런 비과세가 맞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8년 자경, 그 농사를 진짜 지었는지 그런 입증을 하기 위해서 또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경비를 좀 과다하게 집어넣어서 좀 양도 차익을 줄였다면은 그 경비 지출된 게 맞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팀으로 인계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에 대한 주변인의 탈세 제보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조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속세 조사가 있는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목과 다르게 정부에서 반드시 결정을 해야지 그 종결이 되는 정부 부과 세목으로 돼 있어서 이 결정을 신고팀에서 하느냐 조사팀에서 하느냐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고, 신고팀에서 한다면은 그냥 신고 내용이 맞다 하고 신고 시인으로 종결되든지 아니면은 그 뭐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서 그냥 고지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금액이 크거나 금융거래 내역이나 이런 확인이 필요한 상속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조사팀에서 인계를 해가지고 조사팀에서 이제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뭐 명확하게, 근데 일반적으로 한 15억에서 25억 뭐 그 정도 이상 되신다면은 상속세 조사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신고 내용이 뭐 오류가 있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그 내용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라고 보시면 돼서 일반 그 조사과에서 하는 정기조사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증여세 조사인데요. 증여세 조사는 그 신고팀에서 그 증여세 신고서를 검토하다가 조사팀으로 그 인계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신고팀에서 고지를 해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 조사는 대부분 상위 부서나 본청이나 이래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자료가 내려오는 조사가 많고요. 또 뭐 대표적인 증여세 조사라는 자금 출조 조사가 증여세 조사에 해당됩니다. 증여세 조사도 마찬가지로 탈세 제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조사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무서에서 어디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지, 누가 조사를 하는지, 세무조사의 종류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세금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늘려주는 꼭 필요한 세금 정보, 돈 버는 세상 박세론이었습니다.